고을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광경이 지금 중국 대륙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꽃피는 봄날이어야 할 시기이지만 중국 전역에 모래 폭풍이 몰아치며 거대한 황사 장막이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순식간에 시야는 사라졌고 엄청난 강풍이 거대한 모래벽을 밀어붙이며 도심은 물론 사막지대까지 전부 황토빛으로 잠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절을 거스르는 격렬한 폭풍은 한겨울의 기세로 남하해 마치 자연이 스스로 균형을 무너뜨린 듯한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은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지구가 보내는 거대한 경고일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지금 중국은 그야말로 재난 영화 속 한 장면을 현실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국 후난성 외양현에서는 시속 130km를 넘는 광풍이 주택 수백여 채를 단숨에 무너뜨렸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백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농경지는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고 절망에 빠진 농민들의 눈앞에서 한 해의 농사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호난성은 강풍과 폭우에 이중 타격을 입으며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고 지붕은 통째로 날아가고 강풍에 밀린 버스는 그대로 전복돼 현장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허술하게 지어진 농촌 건물들은 바람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고 지붕에서 뜯긴 골조들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지상을 내리찍었습니다. 심지어 우산을 쓸 일이 드물던 베이징마저도 폭우의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 산시성 시안시는 레벨 12급 강풍과 주먹만 한 우박이 동반된 폭풍에 도시 전체가 말 그대로 갈갈이 찢겨나가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쏟아진 우박 폭풍은 마치 하늘이 땅을 내려치는 듯한 위력으로 건물의 지붕을 뜯어내고 벽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새로 지은 산시성 시안 공항은 우박이 덮쳐 누가 봐도 헐리우드 재난 블록버스터를 방불케 하는 비현실적인 장면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중국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상기후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은 자연의 분노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건데요. 믿기 어렵지만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극심한 가뭄과 황사에 시달리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씨는 완전히 뒤집혔고 이제는 벼락과 우박이 쏟아지며 눈앞조차 보기 힘든 기상재난의 전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간수성과 허베이 등 건조한 북부 내륙에도 우박이 쌓였고 5월임에도 마치 눈처럼 길가를 뒤덮습니다. 베이징엔 보기 드문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고 중국인들은 물속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시안의 중고차 판매장은 순식간에 폐차장으로 바뀌었고 각 매장마다 수십억 원대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셰냥 국제공항은 유리벽 밖으로 몰아치는 비바람과 물보라에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황사 폭풍이 몰아쳐 공항 내부까지 흙먼지가 자욱하게 뒤덮였던 바로 그곳입니다. 직원들이 밤새워 쓸어낸 모래가 채 정리되기도 전에 이번엔 하늘이 갈라질 듯한 폭풍우가 들이닥친 것이죠. 이런 재난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자초한 인재다. 중국이 인공강우로 재난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서는 인공강우 작전이 실행됐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중국 당국은 또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발뺌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하늘을 억지로 건드린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을 뒤덮은 초유의 우박 폭풍 배후에 인공강우 실험이 있었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산시성 기상청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기상청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인공강우는 우박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박은 어디까지나 강한 대류 현상 속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현상이며 인공강우는 구름 내에서 자연 강수를 촉진하는 기술일 뿐 구조 자체를 흔들지 않기 때문에 우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기상청 측은 오히려 인공강우 촉매는 우박 씨앗의 성장을 억제해 우박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는 반론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전 세계 기상 전문가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강우에 사용되는 유오드화은 촉매는 구름 속의 과도한 얼음 결정, 즉 우박의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특히 대기가 불안정하거나 수분이 과도할 경우 이 씨앗들은 급속히 성장해 대형 우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도 존재합니다. 지난 2020년 중국 구이저우성에서 인공강우 작업 직후 대형 우박이 쏟아져 수많은 차량이 파손된 사건은 지금도 기상 조작 재앙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그리고 지금 산시성 시안 지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공강우 직후 역대급 크기의 우박이 도시를 덮쳤고 피해 규모 역시 지역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기상청은 인공강우는 구름의 동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기상 전문가들은 단호히 반박합니다. 인공강우는 단순한 물뿌리개가 아니라 구름 내부의 물리 화학적 균형을 교란시키는 위험한 기술이며 현대 기상학으로도 그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공강우는 광범위한 기상 조건 분석과 정밀 시뮬레이션이 전제되어야 하고 구름이 충분히 발달했을 때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 당국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단 이틀 동안 108곳에서 268차례나 인공강우 실험을 했습니다. 게다가 과학적 검토나 장기적 기상 흐름은 뒷전이고 행정적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무차별 기상 실험이자 과시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황사, 폭우, 강풍, 우박까지 이어지는 기상재해의 도미노는 마치 자연이 외치는 듯합니다. 경고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이죠. 중국 대륙이 이제는 재난 그 자체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우박 폭풍과 끝없이 번지는 사막화로 인한 황사, 살림을 잃고 벌거숭이가 된 산에서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꺼지고 있는 대도시의 땅까지 지금의 중국은 말 그대로 자연재해의 블랙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은 단 하나 중국입니다. 지난해 중국이 자연재해로 입은 경제적 피해는 무려 100조 원 이상이고 피해자는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국가 비상 대응령만 23차례나 되었죠. 하지만 올해는 그보다 더 혹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마치 자연이 스스로 회초리를 들기 시작한 듯한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극이 중국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의 황사와 미세먼지는 해마다 봄이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밀려옵니다.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올해 무언가 분명한 이상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황사 시즌인데도 공기가 비교적 맑다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이상기후가 바꿔버린 바람의 방향입니다. 편서풍 대신 남동풍과 북풍이 강해지면서 중국에서 날아올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지나치고 남쪽 바다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작년 대비 11.9% 감소해 맑은 하늘을 즐길 수 있는 드문 봄이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대재앙을 맞이한 곳이 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기존에는 한반도가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며 일본을 황사로부터 지켜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 황사가 직행으로 일본에 상륙하고 있다는데요. 서일본 전역엔 황사 경보가 내려졌고 야외활동 자제령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처음으로 한국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분간 우리는 쌀쌀하고 맑은 봄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지만 지금의 맑은 하늘에 너무 안심하긴 이릅니다. 중국이 초래한 재앙이 전 지구적 위협이 되기 전에 이제는 국제사회가 나설 때입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